자, 그럼 2교시 4번에 또 it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1교시 때는 선생님이 it을 설명한 게 가주어밖에 없었어요. 가주어. 똥이라고. 모르는 거. 자, 여기서는 조동사가 눈에 딱 띄는데 조동사가 뭔지 알지? can, will, must 이런 거잖아. 얘가 달고 나온 동사는 문장에 동사 외에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한 문장에 무조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사를 빠르게 찾을 때, 왜냐하면 그냥 ed로 나와 있는 것은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않냐? 근데 이렇게 조동사를 달고 나온 애는 이런 걱정의 소지가 사라진다고. 무조건 동사야. 그럼 이게 동사니까 앞에 있는 건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돼? 주어가 돼야지. 집으로 뭐야? 얼룩말. 네. 초등학교 때 냉장고에 동물 이름 영어로 붙여놓은 것 중에 집으로 있었지? 뭐 캥거루, 뭐 히포 이런 거 있었잖아. 히포가 뭐야? 하마. 엄마가 냉장고에 맨날 붙여놓지 않았냐? rabbit 뭐 이런 거. 응? herd는 얼라더브가 많은이지. 응? 한 무리의 보통 가축들을 셀 때 한 무리 이렇게 셀 때 herd of 이렇게 써. 그럼 이거 주어 동사 끝났어. 한 무리의 얼룩말들은 자 become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 되다. 그지? 그럼 주어가 되었어. 그럼 주어가 이게 됐다는 소리 아니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주어가 이게 됐지. 가은이가 변호사가 됐어. 그럼 변호사 아니야 가은이가? 그래서 이것도 주격 보어 즉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필요한 거야. 확인해 볼까? 이게 주격 보어야. display. 모습이야. 모습. 확대시키면 풍경. 디스플레이가 원래 동사로는 보여주다. 그럼 명사는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풍경이나 광경 이런 거지. 광경이란 말 알아? 멋진 광경. 자연스럽게 광경 우리가 멋진 이런 말을 내가 얘기했지. dazzling 이게 형용사로 dazzling ing 붙인 게 아니고 dazzling 자체가 아주 멋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윤나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 시착을 딱 하고 나오면 신랑님 예비 신랑님께서 how about this dazzling 멋진 걸. 하나의 멋진 풍경이 될 수 있다. 그치? 얼룩말이잖아.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모여 있잖아. 한 무리의 얼룩말이 모여 있으면 아주 멋진 광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멋진 광경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오브는 보통 크게 소유와 동격으로 쓰여. 소유는 배웠어. A of B 그럼 B의 A. 그래서 또 legs of the desk 그럼 책상의 다리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동격. 이 광경 자체가 무슨 광경이냐? 흑백 줄무늬들의 줄무늬로 이루어진 풍경이지. 스트라이프 줄무늬. 알아? 스트라이프. 그래서 첫 줄은 우리 it을 쓰지 않았어. 이거 좀 복잡하니까 잘 봐야 돼. 한 무리의 얼룩말들은 아주 흑백의 줄무늬로 이루어진 끝내주는 광경이 될 수 있다. 됐지? 해석됐지? 동사 이미 썼잖아. 근데 여기 make라는 동사를 또 써야 되거든.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ing입니다. 그 다음 요번에 시험 대비 때 한 거야. 정상적인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원래 목적어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 명사는 맞아. 아니면 명사절 대절. 이게 만약에 목적으로 오면 이 자리에 둘 수가 없다 그랬어. 오형식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내? 뒤로 보낸다. 이때 그래서 뒤에 남아있게 되는 to 부정사나 대절을 우리가 진 목적어다. 진짬뽕이 아니고 진 목적어다. 그럼 여기는 뭐야? 그냥 갔으니까 비워둘 수는 없잖아. 아까 주어를 뒤로 보냈을 때 비워놓을 수 없어서 it을 썼던 것처럼 여기다도 의미가 없는 it을 남겨두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가 목적어다. 그럼 니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생한테 이걸 가르칠 때 어떤 말로 가르칠까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내 말이 맞는지 잘 들어봐.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to 부정사나 대절인 경우에 그 자리에 누굴 두고 it을 두고 뒤로 보내는 것이 바로 가목적어 용법이야. 말할 수 있겠어? 다시.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나 대절이 오면 그 자리에 it을 남기고 그 to 부정사나 대절은 뒤로 보내는 거. 이게 바로 가목적어 구문의 특징이야. 됐니? 그랬는지 보자. 어차피 얘는 주어가 왜 없지? 니네 무슨 구문이라고 했어? 분사 구문의 주어는 앞에 있지 이미. 그럼 만드는 게 뭘까? 한 무리의 얼룩말들. 걔네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 만들어내는데 여기 지금 목적어 있어야 될 것을 뒤로 보냈어. 어디 있느냐? 여기 이렇게 투부정사구가 길었던 거야. 이게 진 목적어야.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오형식이니까 목적격 보호 있어야 되거든. 자, 주격 보호든 목적격 보호든 품사는 뭐야? 역시 명사님이 형용사지. 그래서 여기 형용사 difficult가 목적격 보호. 형용사는 또 삼음절 이상의 단어를 이렇게 뭘 붙여서 무슨 것 만들어? 없으면 그냥 어렵겠는데 뭘 더 어렵게. 그럼 해석해 볼까? 그 한 무리의 얼룩말들은 멋진 풍경이 있대. 그 얼룩말들이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뭐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지. 보다 역시 무슨 동사야? 그래서 뒤에 또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 명사절 넷 중에 의, 주, 동. 병렬로 다시 주, 동. 이렇게 돼요. 어디서 한 마리의 얼룩말이 끝나고 어디까지가 한 마리 끝나고 또 다른 한 마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럼 뭐야? 머리와 꼬리 부분이 구별이 잘 안 간다는 얘기죠. 줄무늬가 막 섞여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주면서. 근데 이걸 봐야 되는 건 누구야? 얼룩말이 지들이 만들어놓고 지들이 보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투부정사 진목적어에 아까도 얘기했잖아.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 누가 보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야? 사자가. 자, 마지막 단계. 왜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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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잖아. 됐어? 그럼 모든 게 다 왜 있는지를 이해했다면 구문을 다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1교시에는 가 주어를 얘기했는데 이 3번, 4번 문장을 통해서 가 목적어 구문도 우리는 이해를 했다. 응?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테이크 어떻게 번역하겠어? 쉬하다, 받아들이다. 자,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목적어거든. 그럼 이게 또 역시 진목적어가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 목적격 보호가 돼야 되지.
자, 요런 거 남기를 해야 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위에서 형용사 difficulty였지. 관용 구문이라고 해. 이게 ed가 붙는 게 무슨 우리가 배운 문법 때문에 붙는 게 아니고 미국 애들이 그냥 for granted를 뭘로 쓰냐면 형용사로 당연한이란 뜻으로 써. for granted. 이게 문법으로 안 맞잖아. for가 전치사인데 뒤에 명사도 없고 한데 ed가 나오고 명사도 없잖아, 그지? 오케이? 이거 뭐랑 똑같은 줄 알아? 더비더비 구문이라고 배웠지. 그거 원래 문법하고 다르지. 원래 동사 두 개면 접수도 있어야 되고 주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비교부터 시작하고 뭔가 이상하지. 그런 것처럼 이게 특수한 구문 해석이야. for granted가 몇 개 안 돼. 외워주면 돼. for granted 뜻 뭐라고? 형용사로 당연한. 이게 윗문장에서 difficulty 자리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형식이 맞고 여기에 가목적어니까 이게 무슨 목적어가 되면 돼? 아까 얘기했었지? 요 자리에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와도 가목적어를 쓴다 그랬지? 두 번째는 대절이 목적어일 때 가목적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쨌든 목적어는 품사가 뭐야? 명사. 그럼 명사가 돼야 될 부분이 대수를 시작하고 주어 동사 있으면 명사절이지. 명사절 대절 뒷문장 어때야 돼? 그래서 완전한지 보자. 영화 감독들이 이들이 are in the game of recycling. 자, 우리 비동사 뒤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고 해서 도어로. 근데 가끔 비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있어. 이때 비동사는 완전 자동사고 뜻이 뭐뭐 어디에 있다. 얘는 다 아는 거야. 나 서울에 있다. 어떻게 했어? I am 서울 그러면 안 돼. 그럼 나는 서울이다가 돼. I am in 서울에야 뭐야? 서울에 있다. 그때는 비동사를 이다나 하다로 번역 안 하지? 있다로 번역하지? 그랑 똑같은 거야. 그럼 영화 감독들이 어디 안에 있어? 바로 재활용의 게임이라는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자, 이제 문해력이야. 감독들이 왜 재활용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줄 알아? 요새 영화 2 나온 거면? 아바타는 애니메이션. 옛날에 이제 헐리우드의 스튜디오 보면은 위키드 봤어? 너네 위키드도 안 봤어? 이런 뭐 문화생활을 하냐? 유명한 영화 1, 2, 3, 4 있는 영화 뭐 없어? 베테랑 뭐 1, 2 여기 있잖아, 그지? 범죄도시 1, 2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면 미국은 세트장을 이렇게 돔처럼 생긴 촬영장을 써. 미국은 큰 나라지. 그래서 이 안에다가 아바타도 그 모션 픽처라 그래서 배우가 센서 달고 연기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그래픽을 입히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나중에 그래픽을 입힐 만한 무대 장치 같은 걸 해둔단 말이야. 그 여기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해. 그지? 그럼 그 영화가 딱 촬영이 끝났어. 그럼 이거 싹 무너뜨리고 새로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2를 찍잖아. 그럼 안 없애도 돼. 내용만 바꿔서 이 세트장을 그대로 뭐 할 수 있어. 그게 그래서 2는 관객이 1만큼 안 들어와도 수익이 날까 안 날까? 나지. 제작비가 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재미없어도 2, 3를 계속 찍는 거야, 감독들이. 원만한 영화가 없어, 사실은. 근데 뭐 시리즈 1만큼 보통 속편들이 대부분 재밌지 않나? 재미없지 않나? 속편들이? 근데 속편을 찍는 이유 뭐다? 재활용. 그리고 수익도 나. 제작비가 엄청난데 그걸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기억나는 거 수능지문에서 그런 내용이었거든. 이게 주제가 뭐였냐면 속편이 나오는 이유야. 왜 저렇게 재미없는 속편을 끝까지. 옛날에 나이트메어라는 공포영화 있었는데 그건 13탄까지 나왔어. 관객이 점점 떨어지는데도 계속 찍어, 감독은.
왜? 돈이 나와. 재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바탕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영화 감독들은 어차피 재활용이라는 게임이 상징하는 건 관행 같은 거야. 여기에 들어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감독들도 재활용 개념에 들어있구나라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됐습니까? 자, 슬슬 이제 지겨워지지. 공부라는 게 그래. 아무리 유익한 내용도 계속 하다 보면 지겹고 지루해질 수 있어. 승자는 지루함을 이기는 자 승리하리라. 1등급 애들이 왜 무서운 애들인 줄 알아? 내가 늘 얘기했지. 재미없고 지루한데도 하는 애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머리는 좋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 머리는 기가 막혀. 대화 나눠보면 아주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애가 아주 똑똑해. 근데 성적이 안 나오거든? 걔네들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맨날 뭘 쫓아다녀?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응? 이런 애들이 꼭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비수책거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그림이 나오니까. 근데 국어책 재미없거든. 넘겨봐야 계속 똑같은 글자가 나오니까 싫은 거야. 수학도 지루했어. 분명히 이 유형의 문제를 내가 10개쯤 반복해서 풀어보고 익숙해져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 딱 풀었어. 지수로그 하나 풀었는데 또 지수로그 또 풀어야 돼? 지겨워져. 오케이?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효자고하고 발곡고 시험 범위였는데 기억나? 하고 싶은 일이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야 돼? 편해지게 만들어야 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 오케이? 요 교실에서 이제 3학년들이 공부하고 있거든. 실제로 국영수 내신이 4등급이야. 니네하고 달라. 지금 3학년들은 9등급제야. 9등급에서 9등급 제도에서 내신이 4등급까지가 4년제니까 평균적으로 뭐 5등급도 갈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4등급 안에 들어야 이건 인서울 아니야. 전국구 4년제가 가능해. 4등급이 마지노선이야. 집 근처로 가기 위해서 하나씩 올라가야 돼. 점점. 점점 올라가면 수도권이 가까워지고. 4등급은 어디 갈 거야? 내신 수능 말고 수시 4등급. 9등급제에서 어디쯤 갈 거 아니야? 4등급이라서. 여긴 못 가. 이거 빼고 나머지. 마음 좁아들면 전라도도 갈 수 있어. 100%는 아닌데 서울 빼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냐? 서울 빼면 어떤 순서냐? 여기야. 여기가 가장 점수가 낮아. 전라남도. 그러면 인서울 포기다. 경기가 제일 우선이지. 경기 다음이 강원이야. 강원은 근데 선택지가 별로 없어. 강원으로 간다는 것은 강원대나 춘천대 이런 데야. 한림대 이런 데. 나름 네임밸류는 있어. 강원대, 한림대, 뭐 춘천 교대도 있으니까. 있어. 요거 다음으로 어디 가냐? 충북이야. 충북. 센터에 있지? 주로 충북대, 충남대 다 유명한 학교야. 충북대 수의학과 의대 이런 데 있어. 1등급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충남대. 여기 대전과 세종이 있습니다. 이 다음이 경북도 은근히 명문이 많아. 경북대 유명하고. 그 다음에 경남에서 이제 부산은 빼야 돼. 부산대는 경기권 대학보다 더 세. 일본이.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되면 이제 전북이야. 전라도가 지역 차별은 아닌데 전라도 쪽이 좀 이렇게 낙후돼 있어. 전남이 최악. 그것도 싫으면 제주대 가면 돼. 나쁘지 않아. 제주도 국립대학이야.
그 여기 빨간색으로 뭐 있어? 의대랑 수라는 건 수의대 있다. 제주도 수의대가 뭐 배우는 데인 것 같아? 제주도 수의대는 말이야, 말. 제주도 특산물이 말이지. 그 제주도 조랑말 있지? 그래서 여기 대형 동물 전문이야. 근데 제주도 수의대가 왜 힘든 줄 알아? 여기는 지역 우선 제도라는 게 있어서 수의대 정원이 40명이잖아. 38명을 제주도 출신만 뽑아. 그럼 육지에서 수의대를 간다. 그 2명의 티오를 보고 가는 거야. 뭘 터지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이 제주도 수의대를 도전해 본 애들이 한 3명 있었는데 다 실패했어. 어려워져. 제주도에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전국구로 봤을 때 전라도를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게 4등이죠. 4등이죠. 근데 얘는 공부할 땐 몰랐거든. 학교 시험 보고 내신 볼 때는 몰랐거든. 자기가 원서를 쓸 때가 되니까 이 정도 힘을 판디 그때 가서 아는 거야. 내가 전라도 가야 된다고? 너 경상도로 가야 된다고? 이거 깨닫는 거야. 원서 언제 붙었어? 9월 붙었어. 계약하면 바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여기 있잖아. 이거 작년 거기는데 보통 재작년 거구나. 등록이 보통 원서 접수 9월 9일에 시작. 그럼 이제 이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거기를 가고 싶진 않아. 가면 되는데 그 4등급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그 5등급은 전문대 알아보고 있어요. 그지? 받아들이면 돼. 근데 받아들이지 못한 애들은 그래도 인서울, 인경기 비비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아있는 방법이 정시야. 응?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거든 애들이. 이거나 이거 받는 애들이 지방을 어떻게 가요 이러거든. 그럼 몰빵해야지. 어디에다가? 정시. 수능은 누적이 아니거든. 내년부터 이제 니네 때부터는 내신이 포함된다. 겁만 주는 거야. 내신이 정시에 반영이 돼도 최대 10% 정도밖에 안 돼. 90%는 수능 점수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역전할 수 있지. 야, 기가 막히게 수능을 잘 봐서 내신은 4등급인데 수능 평균이 2.5가 나오잖아? 얘 바로 인서울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내신이 부족하다고 이미 글렀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내신 어쨌든 점수가 니네 5등급 제도에서 3이나 2밖에 안 돼도 4는 좀 힘들어. 3밖에 안 돼도 이대로 유지하다가 잽을 봐서 정시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려면 공부가 쉼이 없어요. 정시 시험 한 번만 보면 된다고? 그 한 번만 보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의 시간은 그렇잖아. 네, 학교 내신 대비할 때 보통 한 달 시험 대비 기간 잡잖아. 그럼 3년 만에 보는 수능을 준비하는 건 시험 대비 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야. 지금도 우리는 수능이라는 마지막 시험에 대한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그지? 쉴 틈이 없지. 그게 수험생의 어쩔 수 없는 아픔이야. 누가 환산해 놨던데 5등급 제도에서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디냐? 4년제 대학 갈 수 있는 마지노선. 어딜 거? 5등급 제도에서 3등급 때 초반이야. 3등급 후반은 또 말이 안 돼. 3등급도 초반, 극초반 3.1, 3.2 정도 찍어야 수시에서 4년제를 받아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마루타 세대야. 지금 니네 말고 니네 윗세대. 왜냐면 수시 전형에서 지금까지는 학교 내신 9등급 제도로 수시를 썼거든. 올해 졸업하고 지금 2학년들 3학년 올라가잖아. 걔네가 5등급제에서 입시를 치른 첫 세대야. 걔네가 치르고 나면 5등급 제도에서 3등급도 어디를 가더라 이게 나오는 거야. 데이터가. 지금 비교가 안 돼. 니네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예상하는 거야. 이것도 3등급 때 초반이 돼야 될 것이다. 예상하는 거야. 왜? 한 번도 지금 세상에 어느 누구도 5등급 제도에서 입시를 치른 애들이 없어 아직까지. 그럼 9등급 제도로 수시를 쓴 애들은 있어 없어? 수년간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애들이 알아서 딱딱 맞춰서 지원한다고. 뭐 모험도 하겠지만 붙을 때 지원하고 떨어질 때 지원 안 하고 이게 딱 나온다고. 내년이 바로 모험의 입시가 진행이 될 거야. 자칫하면 미달 나오고
막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고 이럴 수 있어. 밖으로 예상이 안 되지. 그래도 이제 1년 선배들이 겪고 난 다음에 치르게 되니까 조금은 예상하고 입시를 치르게 되지. 그러니까 니네 내년에 2학년 되면 선생님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야, 니네 선배들이 입시를 치렀는데 보통 몇 등급에서 무슨 데 가더라. 이게 첫 번째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니네 선배들 바탕으로. 그래서 재수생들이 올해 많은 이유 알겠어? 올해 재수생만 20만이 넘는 거 같은데. 재수 삼수 다 합쳐서. 보통은 재수생이 한 15만, 적으면 한 14만이랬어. 올해 22만인가 그렇대. 왜 이렇게 될까? 마지막으로 막차라고 생각하는 거야. 재수생으로서 이제 수시 제도가 바뀌니까 재수생도 수시 쓸 수 있거든. 이제 바뀌면 자기들은 끝났다 이거야. 9등급제는 끝나니까 내신 9등급이.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몰빵하는 거야. 그 재수생이 많아. 올해 이제 고3들은 수능 정시가 매우 빡세. 거기다가 뭐 어때? 올해 3학년들까지는 정시에서 내신 반영이 없지. 근데 10%가 크진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10% 반영돼. 15%까지.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면 안 되고 내신도 한 10% 정도는 받쳐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신 이미 졸업하면서 끝났던 애들, 내신이 쓰레기였던 애들은 다시 내신을 반영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 승부를 걸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작년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도 좀 더 좋은 데 갈까? 한 2년 다니다가 아니야. 올해밖에 없어. 그래서 올해 예상인원 한 22만? 올해 정시가 빡세.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그래서 니네들이 그런 거야. 지금 보면은 선생님 저는 지금 현재 5등급제에서도 4등급이고 3등급 후반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게 아니지. 지금 출발은 니네 윤지하고 민서한테도 얘기했지만 1학년 1학기밖에 안 끝났어. 1학기에 어떤 기준점이 마련된 거야. 마련됐고 이 기준으로부터 내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돼. 나머지 시간 동안. 그 보여준다는 게 그냥 가만히 보여줄 수는 없지. 공정하게 니들이 1학년 1학기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치를 2학기 때 보여준다면,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노력을 하면 2학기 때 결과치가 나와. 입학사정으로 그걸 보는 거야. 다들 알거든. 얘네들 전문가야. 1학년 1학기 때 70점짜리가 1학년 2학기 때 90점 맞는다는 건 그냥 맞을 수는 없거든. 아무리 학교 시험이 각자 개판이라 그래도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이었던 애가 1학년 2학기 때 2등급 초반이 나오는 건 이건 얘가 분명히 노력했다는 얘기거든. 그걸 읽어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2등급이 그대로 2등급이다. 노력의 정도는 좀 평탄데 3등급이 2등급 됐다. 야, 얘는 진짜 노력했겠네. 이런 어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에서 모든 과목들을 2학기 때 올리는데 그냥 올리라 그런다고 올라가나? 그만큼 너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마음을 딱 먹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과정이 즐거워져. 왜? 목표가 생겼잖아. 어찌됐든 나. 그리고 이제 학원 엄마가 투자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런 노력을 할 건데 쌤 어떻게 좀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 도와주는 걸 얘네들 요청 안 해도 내가 해주고 있잖아. 500문장도 안 돼. 100문장도 안 된다 시험 범위. 그럼 학교에서 시험을 어디를 볼 거다 하면 그때부터 영어 문장 그 첫 번째 문장부터 너희들 분석하는 거야. 응? 그럼 이론적으로는 시험 한 2주 전에는 뭐만 하면 돼? 시험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는 뭐만 하면 돼? 그걸 바탕으로 예상 문제를 보면서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없겠다. 그때 가서 점검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잠깐 머리 식히는 얘기를 한다는 게 입시 얘기를 뭐라 하지만 내 직업이 이거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니네도 느껴지냐? 선생님이 그냥 무슨 구라를 쳐서 너희들 현혹시키라는 이런 멘트가 아니라 난 여기 얼마나 애들이 이뻐. 얼마나 이뻐. 얘네들이 난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뒤에 합격증을 딱 받으고 선배한테 막 뛰어오는 거야. 윤지 어떻게 됐어? 쌤 고려대학교. 가은이 막 선생님 서울대.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니들을 가르치는 거야.
할 수 있어. 그지? 서울대를 목표로 하다가 잘못되면 연고대는 가. 근데 그냥 막연한 꿈. 얘네 친구들 중에 많아. 그냥 아무 데나 4년제만 가면 돼요. 이런 애들 있지? 잘못되면 4년제도 못 가. 꿈은 크게. 그지? 그렇다고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할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에 정강은은 서울대 입학을 불허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가정법 미래가 아니야. 단순 조건이야.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되겠냐 이게 아니라고. 가끔 아빠가 방해하지. 아빠들이 장난기가 싫어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으면 와서 그러잖아. 아유 우리 딸내미 서울대 가나? 우리 꼰대가 맨날 그랬어. 막 공부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야 적당히 해. 머리 터진다. 머리 터져. 머리 터진다. 적당히 해라. 막 놀리고 다녀. 아빠 놀려? 그냥 관심이 없으시고. 윤지 아빠는 놀려? 공부하고 싶으면 와서 놀려? 놀릴 때도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놀리던 아빠도 너희들이 합격증을 보여주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그걸 자랑하실 분이 네 아버지야. 그렇지 않냐? 아빠가 그러지 않겠어? 합격증 황윤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합격. 직장 동료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어?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 딸내미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형님 어디 가셨어? K대? 그러면서 아빠가 간 거 마냥 그지? 그 효도신 거야. 왠지 고대 정외과 합격하면 할머니 떡 많이 나가요. 자, 6번 볼게. 몇 문장만 한두 문장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It was her 16th birthday today. 자, but과 and와 or은 등위 접속사라고. 등위 할 때 등자가 무슨 등자인지 알아? 평등, 균등 할 때 고를 등자야. 고르다. 그래서 등위라는 것은 위가 자리 위자야. 서로의 자리의 위치가 어떻다? 대등하다. 그래서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냐면 종속 관계가 아니야. 봐봐. 자, 문장 두 개 맞지? 맞지? 근데 어떤 게 주인이 될 수 있어 없어? 봐봐. 얘 없으면 얘는 쓸모가 없는 문장. 그렇잖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끝날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끝날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 부사절인데 이걸 종. 들어봤어? 국어 시간에 주종 관계? 그래서 우리 무슨 절이냐고? 이 주절? 이거 무슨 절? 종속절인데 꾸며주는 부사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주종 관계야, 이런 문장. 근데 and but or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양 문장이 따로따로 어떻다? 독립될 수가 있는 거야. 주종 관계가 아니야. 평등한 관계야. understand? 그래서 따로 한 문장이 가능한 게 이 등위 접속사의 역할이야.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서 이게 한 문장이고 그래서 동사 있고 이것도 또 한 문장이니까 동사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장에 it이 나왔는데 마찬가지. 야, 오늘 날씨 덥지. 근데 뭐 the weather is hot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을 기억해봐. 날씨가 the weather is hot. 니네가 쓰면서도 뭔가 없어 보이지 않냐? 날씨가 뜨겁다. 있어 보이지? 그래서 hot. 이렇게만 말해도 무슨 얘기하는 줄 알 테니까. 느낌을 봐봐. This room is dark. 그지? 근데 그냥 들어와서 it's dark. 그지? 대화 나눌 때 이게 방인지 뭔지 우리가 다 알지? 그럴 때 그걸 그냥 개무시하고 이것도 뭐라고 쓰면 되는 줄 알아? That day 이렇게 쓰면 돼. 그날은
그녀의 16번째 생일이었다. 그걸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it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꼭 우리 그날은 오늘은 내 생일이다. 그렇게 안 해주니 대화 나눌 때 야 오늘은 내 생일이야. 없어 보이지? 어디 내 생일이다. 이렇게 쓰지? 주어를 없애고 쓰잖아. 오늘은 내 생일이다. 이렇게 안 하고 내 생일이다.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영어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그냥 주어 없애고 그냥 was her 60th birthday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영어는. 그러니까 우리 국어는 편하게 주어 없이 그냥 오늘 내 생일이다. 내 생일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영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뭐 해야 돼? 표시는 해야 돼. 그지? 다만 좀 아까 배웠던 가주어와는 다르게 이건 그냥 편의상 그냥 두는 거거든. 쓸말 안 쓰고. 그래서 얘는 인칭이 사실 없는 거야. 아니 3인칭이니 1인칭이니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디에 포함돼? 아까 내가 가주어도 여기 포함된다고 그랬어. 형식상의 주어. 즉 해석에 필요 없을지라도 영어 문장은 주어 표시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놓는 게 it이야. 그렇지? 보통 우리가 평소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뭐 있느냐? 날짜. 응? 오늘은 7월 7일이야. 그렇게 안 쓰잖아 우리. 7월 7일 이렇게만 쓰잖아, 그지? 근데 그걸 문장을 만들 때는 그냥 it을 쓰는 거야. 날씨, 날짜, 요일. 우리 그러냐? 오늘은 화요일이다. 이거 돼 물론. 근데 뭐 화요일이다. 쓸 수 있잖아, 그지? 날씨, 날짜. 아까 어둡고 밝은 거 명암. 또는 뭐야? 거리, 시간. 그래서 우리 시간 말할 때 it's 6 o'clock 이렇게 쓰잖아, 그지? 중학교 때부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건 써놓긴 하지만 해석을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녀의 16번째 생일이었다. 오늘이 지났을 수도 있죠. 오늘 저녁일 수도 있잖아. 그러나 there wasn't. 기억나? there이 원래 주어가 아니야. 장소의 부사고 도치 배웠어? 어? 장소의 부사고 도치. The bus comes here. 버스가 여기로 온다. 주어, 동사. 이게 여기라는 게 부사지. 장소의 부사지. 이게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주어 동사가 바뀐다고 했지? 그래서 니네 대열도 원래 뭔가가 거기 있다. 근데 그 대열을 here처럼 앞으로 뽑으니까 부사야. 이게 주어 아니야. 부사고 동사 있고 주어는 어디로 갔어? 뒤로 빠져. 오케이? 물론 이럴 때 이제 대열을 거기라고 번역은 안 해. 그래서 그냥 있다 이렇게 배웠지? 그러면 생일 카드조차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됐나? 씁쓸하네. 누구로부터? 그녀의 아버지로부터의 생일 축하 카드 한 장도 없었다.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었다. 이럴 때 슬픈가? 생일 안 챙겨주면 좀 씁쓸하니? 니네 땐 그럴 수 있어.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분명히 생일인데 가족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아 서프라이즈인가? 기다렸어. 저녁 때 이제 아침에 당연히 미역국이 나올 줄 알고 딱 밥상에 갔더니 소고기를 넣은 된장찌개가 있더라고. 아 저녁 때 이벤트가 있겠지. 또 먹었어.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어. 다음날 한 이틀 지나니까 어머니가 아 맞다 이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날 너 미역국 끓여주려고 소고기 사놓고 아침에 내가 이 소고기를 왜 샀지 고민하다 된장찌개를 끓였다는 거야. 아직도 기억나. 청소년 때 그 청소년 시기에 생일 안 챙겨준 건 평생을 남을 수 있어. 나 아직도 기억하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만나러 가면 엄마 그때 된장찌개 가져줬잖아. 아직도 얘기해. 얘네도 그런 적 없어? 엄마 아빠가 서운하게 못 챙겨준 적? 선생님 생일날 문자를 다 하면 블랙리스트만. 니네 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어.
카톡에 분명히 내 생일 떴을 텐데 이 자식 때 문자 한 번도 없었어. 어? 7월 1일이었어. 카톡에 내가 딱 메인화면 올라갔는데 씁쓸하다. 에? 내가 선물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응? 안 해. 아 기분 나빴어. 안 해. 내년에 챙겨줘. 대놓고 이렇게. 내년에 챙겨줘.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줘. 그럼 블랙리스트에 지워줄게.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수업은 여기.